지금 안 가면 팬티에 묻을 수도 있어. 그러면 오래 씻어야 되네. 레고놀이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놀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지, 내가 지금 화장실을 안 가는 게 나에게 좀 안 좋은 건가? 빨리 가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이가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7살에도 대변을 볼 때마다 기저귀를 찾는 아이가 있습니다. 기저귀는 뗐는데 어른 변기를 거부해서 아기 변기만 사용하는 아이도 있고요. 앉아서 변 보는 게 힘들어서 부모님이 항상 아기 변기를 들고 서서 변을 봐야 하는 아이. 한 가지 변기만 사용해서 여행 갈 때도 변기를 들고 다녀야 하는 경우까지 제가 모두 만나본 아이들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런 습관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배변 관련 훈육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실수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배변 관련 훈육 상황에서 부모님이 하면 안 되는 행동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영경입니다. 배변 훈련은 누구나 하는 거고 시간이 지나서 대소변을 못 가리는 아이는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기가 지나도록 계속 배변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살펴보면 아이의 어떠한 기질적 특성과 부모님의 양육 행동이 결합되면서 문제가 오래도록 지속되는 경우였는데요. 아이의 배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적 요인을 살펴보면 회피성이 높은 아이들이 변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기저귀를 입고 있다가 팬티로 갈아입는 것도 굉장히 큰 변화인 거예요. 그리고 특정 공간에 가서 변을 봐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화로 느껴지기 때문에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반응 역치가 낮은 아이들, 즉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입니다. 변기에 앉았을 때 딱딱함, 차가운 느낌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기저귀를 입었을 때, 팬티를 입었을 때 포근함, 온도, 이런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마지막은 전환이 어려운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한 가지에 몰두하면 쉽게 전환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레고를 한다. 그런 목표치가 있어요. 완성을 해야 돼요. 끝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때 신호가 오면 이 배변 활동의 과정이 나의 놀이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변을 참는다든지 그냥 편하게 내가 볼일을 볼 수 있는 기저귀를 선호하게 된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은 다양한데 부모님이 볼 때는 그냥 똑같은 변기 거부, 배변 활동 거부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좀 강하게 또 밀어붙이자니 이 학문기에 배변 훈련을 할 때 부모님이 강하게 통제를 하면 아이들 성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들어서 부모님들이 최근에는 많이 기다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막연한 마음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아이의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는데요. 배변 관련 문제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 첫 번째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아무 말 없이 해주는 겁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기저귀를 원할 때 기저귀를 그냥 주고, 아이가 놀이를 하면서 변을 참고 있는데 그냥 보면서 기다려준다면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배변 활동에 대한 기본값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 내가 불편할 때 그냥 기저귀를 요청하면 되는구나. 내가 그냥 참고 싶으면 참고 가고 싶을 때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본값을 형성하고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엔 화장실 왜 가? 나 그냥 기저귀 찰래. 화장실 가는 거 너무 귀찮아. 불편해. 이렇게 생각이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배변 훈련 상황을 회피하지 않도록 아이가 지금 이 행동을 유지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아이가 좀 아쉬움도 느끼게 하고 또는 부모님이 주는 다른 대안을 선택했을 때 즐거움을 느끼게끔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응가가 나올 것 같은데 응가 말이 온 거 아니야? 지금 안 가면 팬티에 묻을 수도 있어. 그러면 오래 씻어야 되네. 레고놀이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놀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지, 내가 지금 화장실을 안 가는 게 나에게 좀 안 좋은 건가? 빨리 가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이가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분명히 배변 훈련이 끝났는데 아이가 불편해서 기저귀를 찾을 때에도 기저귀를 주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뭐예요? 변기에 앉는 건 무조건 싫고 그냥 기저귀만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저귀를 사용하더라도 사용하는 상황이 더 아쉽도록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 안 맞는 칭찬이에요. 우리 변기를 거부하는 아이가 어쩌다 한번 변기에 앉아서 변을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 행동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칭찬해주고 너무 잘했다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 이후로 이 아이가 다시는 변기에 앉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동안 아이의 거부가 심하면 심했을수록 변기에 한번 앉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이 아이가 앉았다는 거는 좀 억지로 앉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워낙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이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변기에 앉았을 때 그 느낌도 싫었고 불편했고 내가 다시 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막 복잡한 생각이 들 때 갑자기 칭찬을 해주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부하던 아이가 한번 성공을 했을 때는 너무 즐거운 분위기에서 과장된 이런 칭찬보다는 구체적인 이득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 보자. 헉, 어머, 변기에 앉아서 응가를 하니까 쏙 하고 한 번에 닦아지네. 물로 길게 안 씻어도 되네. 이런 식으로 좀 침착하게. 그리고 아이의 내적인 능력을 칭찬해 줄 때에도 우리 딸, 우리 아들 너무 멋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지금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엄마는 우리 아들이 한 6살 정도 돼야지 변기에 앉을 줄 알았는데 지금 몇 살이야? 5살인데 변기에 앉기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응가 나왔어 안 나왔어? 오늘? 나왔네. 하이파이브 해주고 딱 이 정도. 그 다음에 아이가 조금 성취감을 느낀 것 같잖아요. 이랬을 때 변기 가지고 계속 변기 사용한 걸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좀 은근슬쩍 다른 부분들,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 다른 부분들을 같이 칭찬해주면 함께 긍정적인 강화를 받게 되거든요. 이걸 아이가 어려워하는데 너무 그것에 대해서 강한 칭찬을 하면 부담스럽다. 아이가 성취감을 조금 느꼈을 때 다른 부분들을 함께 칭찬해주면서 같이 강화가 되도록. 나 어떤 사람이에요? 나 변기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아이가 부담 느끼지 않고 스스로 느끼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배변 관련 문제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 3번째는 바로 억지로 앉히는 겁니다. 억지로 앉혔다가 거부가 더 심해져서 역효과가 나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아이가 거부하는 것일수록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니 계속 거부를 하면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을 하죠? 그걸 어떻게 기다려주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1번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때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왜 지금 변기를 사용해야 되는지, 너가 지금 기저귀에다 변을 볼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설명해주지 않으면서 혼자만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약간 마려워하는 것 같아. 그러면 가서 데리고 앉힌다든지 막 사탕 준다, 뭐 해준다, 외적 보상으로 아이를 설득시킨 다음에 앉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역효과가 나는 거죠. 어떤 외적 보상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이가 뭐 변기를 사용하면 형아가 된 거니까 엄마가 축하해주고 싶어. 그러면 우리 변기를 사용하는 날 같이 축하 파티를 할까? 뭐 맛있는 간식들을 먹을까? 이렇게 조건형으로 너가 지금 변기에 앉으면 엄마가 사탕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축하의 의미로 외적 보상을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빨리 앉아봐, 사탕 먹자, 이렇게 아이를 푸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앉아볼까? 좀 기저귀를 사용하는 게 불편한가? 내가 근데 한번 사용하면은 파티도 한다 그러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아이가 여러 날 동안 반복하면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모님이 어머 너무 조급해, 당장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 아이를 강하게 밀어붙여서 앉힌다든지 막 대충 달래가지고 막 랄랄랄라 해가지고 아이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가서 변기를 확 앉혀버린다든지 이러면 더 거부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가 생각하는 과정을 계속 넣어주면서 마지막에 앉혀야 돼요. 물론 앉혀야 됩니다. 계속 기다려주다가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7살까지도 기저귀를 찾는, 이제 입학해야 되거든요. 학교 가서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부모님들이 뒤늦게 오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한계 설정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이 생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계 설정을 갈 수는 없는 거죠. 또는 계속 생각할 기회만 주고 아이가 선택하지 않는데 한계 설정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이 2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한계 설정부터 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생각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계 설정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배변 관련 문제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 부모의 행동 마지막은 바로 실수했을 때 화내는 것입니다.
연령과 관계없어요. 초등학생이 돼도 자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그쯤 되면 조절을 잘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마치고 화장실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계산착오가 있어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어른들도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 막 지적을 하면서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팬티에 실수를 해? 만약에 누가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은 더 아이가 조급해져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 그 신호가 왔을 때 하고 있는 일은 있어. 그럼 이건 가지고 있는 기질이니까 바로 멈추고 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자꾸만 이렇게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실수하게 되는, 그래서 한 번 실수가 계속 그 다음 두 번, 세 번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령과 관계없이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를 확인해서 빨리 처리하게끔 도와주고 대화를 해야 되겠죠. 엄마가 보니까 그 레고 할 때 너가 이거 끝까지 완성하고 싶어서 너무 재밌어서 자꾸 참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놀이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 한번 들렸다 가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엄마가 보니까 참는 게 5분 이상 넘어가면 힘들어. 그러면 실수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보고 한 5분 지났을 때는 얘기해주면 화장실 가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아이의 지금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해결 방법까지 함께 대화해 보는 거죠. 초등학생 학년기 아이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더 연령이 어린 영유아기 아이들이 실수했을 땐 어때요? 더더욱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실수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아니 1년 동안 실수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나올 수 있다. 이걸 부모님이 인지하고 있다가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잘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배변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내버려둬도 안 되고 억지로 해도 안 되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배변 활동, 뭐 식습관, 손빨기 이런 식으로 기질과 관련되어 있는데 부모님의 어떤 잘못된 양육 행동이 결합돼서 오랜 시간 습관으로 굳어진 것들일수록 더 세심한 훈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줘야 돼요. 우리도 무언가 새로운 결정을 할 때 익숙하지 않은 것이면 더더욱 좀 두렵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하지만 나에게 그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배변 훈련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든 영역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 행동들은 하나가 좋아지면 그 성취감으로 다른 행동들까지 함께 도미노처럼 짠짠짠짠 다 좋아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거든요. 더보기 누르시면 내리사랑 부모학교에서 훈육부터 다양한 프로그램들 함께 만날 수 있는데요. 내리사랑 부모학교에서 더 진한 이야기들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